사실 창호업체가 창만 설치하면 그 역할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벽이 허당이다면 그 단열의 온도차에 따라서 결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주변 벽까지 같이 단열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몇몇 개만 교체하고 몇 개는 그냥 유지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, 예산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해두고 나면 다시 한번 들어올 때는 그 비용이 2배로 들어서 토탈 금액은 처음 우리가 한 번에 할 때보다 확연히 높게 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반갑습니다. P&S 창호 남희석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 장안구에 있는 수원 한일타운 24평 노후창호 교체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. 이번 현장 같은 경우 창과 맞닿아 있는 벽체의 그 단열 처리를 같이 한 현장인데요. 사실 창호업체가 창만 설치하면 그 역할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창은 1등급이고 창과 그 벽 사이도 1등급 이상의 단열 성능과 기밀 성능이 나오는데, 창이 부착되는 그 벽면에 그 벽이 허당이다면 그 단열의 온도차에 따라서 결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주변 벽까지 같이 단열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 현장 같은 경우 틀수는 뭐 5틀 정도이지만 창과 맞닿아 있는 그 벽체의 단열을 저희가 도맡아서 수주를 한 그런 현장이라, 창이 설치가 되고 나서 단열을 아이소핑크를 붙일 건데, 그 아이소핑크를 붙일 때 당연히 물 뿌리고 우레탄 폼을 밀실하게 해서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아이소핑크끼리도 맞닿아 있는 부분을 틈을 조금 띄워서 그 틈 사이를 우레탄 폼을 밀실하게 채우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. 제일 좋은 방법은 10mm 이상을 확보하는 방법인데요. 어떻게 보면 창 설치하는 단열 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처음 실측 의뢰를 받아서 집을 방문하게 되면 저희가 설치되어야 할 창의 한 개소 한 개소를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남기고, 실측한 창호의 그 길이를 레이저 줄자로 또 확인을 하고 일반 줄자로도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. 창틀 개수가 많지 않으면 이게 실측 시간이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지만, 개수가 많으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오실측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실측하는 게 중요합니다. 실측을 하고 나면 이렇게 실측 사이즈를 정리를 하고 후속 공정으로 어떤 공정들을 할 건지 이렇게 노트를 합니다. 이 집은 도배가 예정되어 있고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창호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. 창호 실측지가 이렇게 넘어오면 계약을 하고 나서 생산 지시서가 작성이 됩니다. 오늘 저희가 벽 단열을 해야 될 범위가 여기인데요. 요 안쪽이 목재 마감이 되어 있어서 도배도 되어 있고 해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, 이 창틀을 뜯으면 창틀이 고정되어 있는 이 부위가 옹벽 벽체입니다. 창은 P&S 천안 공장에서 이렇게 엄격한 품질 관리 아래에 만들어져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준비된 차의 모습이고요. 이게 오늘 저희가 설치해야 될 아이소핑크인데요. 아이소핑크와 우레탄 폼을 충분히 준비해서, 저희가 벽체를 뜯기 전까지는 그 안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준비를 해갑니다. 창호 핸들, 10년 보증 스티커 이렇게 같이 준비하고요. 당일 아침 8시에 항상 도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교체 당일날 물건을 다 옮기고 창 설치를 할 부분들을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합니다. 이 벽체 하단에 보시면 흰색 스티로폼만 몇 장 동가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단열 공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놔버리면 이 창이 이중창에 1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벽체가 벌써 5등급도 안 되는 등외 수준의 불량 단열 부위가 되어서 이쪽 온도와 이쪽 온도가 차이가 나서 단열 처리가 안 돼 있으면 결로를 대려 유발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알루미늄 창인데요. 알루미늄 창이 집에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 가끔 연락 오셔서 몇몇 개만 교체하고 몇 개는
그냥 유지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. 이왕 돈 들이는 거 알밈 창호라고 하면 벌써 저희가 이런 단열 기준이 없는 그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창호 설치하는 방식도 지금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고 이 성능의 차이가 많아서 성능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뭐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품질이라서 교체를 하실 때 일괄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예산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해두고 나면 다시 한번 들어올 때는 그 비용이 2배로 들어서 토탈 금액은 처음 우리가 한 번에 할 때보다 확연히 높게 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사다리 차로 폐기물을 내리고 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. 아이소핑크를 설치하는 모습을 사진을 디테일하게 찍지 못한 게 사실 조금 아쉬운데요. 보신 대로 창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. 창틀이 설치되기 전에 이 안에 공간이 다 노출되어 있었습니다. 노출되어 있는 이 공간을 안에 있는 잔여물도 다 걷어내고 시공을 꼼꼼하게 해서 이 벽을 단열 처리를 완벽하게 해두고 창틀을 세워서 그 만나는 부위 또한 이렇게 우레탄 폼으로 다시 한번 시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레탄 폼을 밀실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는데요. 그러면 이걸 굳도록 기다리고 칼로 면 처리해서 이렇게 잘라내면 똥가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이것까지 이제 쓰레기로 싹 정리를 해서 하는 프로세스인데요. 창호 시공 하시는 분들 굉장히 귀찮아하고 까다롭게 생각하는 공정인데 이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창틀을 뜯고 나서 그 벽체 사이의 모습인데요. 보신 대로 스티로폴 몇 장 사이에 끼워 놓고 이걸 단열 처리했다고 이래 해버리시니까 이 벽은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곰팡이가 드실드실합니다. 자, 그 다음 영상은 바닥 쪽 모습인데요. 여기도 똑같이 흰색 스티로폴 그냥 몇 장 끼워 놓고 그 사이에 우레탄 폼 마감은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스티로폼을 꼈다 하더라도 벽체와 밀착되어 있지 않고 하면 결국에는 단열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창틀을 뜯고 나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연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감당 안 될 정도로 부실한 현장이 있어서 소재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해서 중간에 조금 더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번 경우는 저희가 아이소핑크를 충분히 준비해서 처리를 해드렸는데 이거 단열 처리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. 이 벽 단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창을 설치를 신규로 하고 나서 그 단열의 기대 효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벽 단열을 대충 할 수는 없는 거죠. 이렇게 벽 단열을 하고 나서 창을 설치하고 이 벽과 만나는 이 사이도 또 10에서 15mm 비워두고 이렇게 우레탄 폼을 밀실하게 쏴줘야 이 전체 한 면이 완벽하게 단열이 되는 겁니다. 저희 P&S 창호 다이렉트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은 대부분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런 기본 지식들이 충분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는데요. 보통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봐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고객님은 하루 종일 계시면서 저희 직원분들이 벽체 단열부터 해서 창틀 시공 그리고 우레탄 폼을 쏘는 공정 등 전체를 하는 거를 꼼꼼히 지켜보시고 끝나고 나서 정말 영상 속 그대로 모든 공정을 하는 거 보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 장문의 댓글을 또 주시면서 저에게 뭐 따로 연락을 주셔서 뭐 감사하다고 이런 표현까지 하겠다라고 이래 해주실 정도로 만족을 하셨는데요. 저희는 현장에 고객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이 품질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또 벽 속에 있어서 우리가 공정을 꼼꼼히 해서 거기에 노력을 오래 기울여서 굉장히 완성도 있게 한 내용을 사실은 고객님이 다 아실 수는 없으세요. 왜냐하면 창틀을 걸어버리고 벽지나 도배지가 이렇게 마감이 돼버리면 그 내부에서 했던 노력들은 보이지가 않기 마련인데요. 그러나 창을 교체하고 나서 사용을 하시면 분명히 집 전체에
전기세 절감이라든지 단열의 효과, 그리고 소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창호를 교체를 하시면서 창틀과 맞닿아 있는 그 벽면이 있어서 단열이 필요한 경우 창호 업체가 맡아서 하는 게 중요한데요. 단열 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공정들이 꼼꼼히 지켜지면서 해야 품질 있는 그런 단열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